김기식 금감원장 거취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관련해서 지금 여의도 정가는 꽤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관련한 여론조사를 TBS 의뢰로 어제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사퇴 찬성 의견이 50.5%로 나타났고요. 사퇴 반대 의견이 33.4%로 나타나서 대략 5대3 비율로 사퇴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서울이 57%로 예상외로 가장 높았습니다. PK 지역보다 높았는데요. 부산, 경남이 55.7%, 대구, 경북이 50.2%, 경기, 인천 순으로 49.5% 순으로 사퇴 찬성이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사퇴 찬성 의견이 59.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50대 53.4%, 그 다음이 30, 40대보다도 20대가 50.6%가 사퇴 찬성해서 30, 40대보다도 높아서 60대, 5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다른 당 그리고 무당파층이 사퇴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바른미래당이 84.9%가 사퇴 찬성에서 가장 높았고요. 한국당이 84.1%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사실은 이 논란이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유례 없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군요. 특히 이제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면면씩 막 쓰고 그러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여론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이게 집중 포화를 하고 있고, 또 야당이 어쨌든 선거도 다가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고공행진을 뭔가를 좀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호재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쉬운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하기에는 좋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20대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50.6%가 찬성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혜 시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20대가 민감한데, 불공정 행위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공세를 나설까 보면,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피감기관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외유 나간 것들이 사실은 거의 보편적으로 좀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국회의원들은 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이 대다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보좌진들, 비서나 보좌진들이 대동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의원들이 상당수는 후원금으로 본인들 의원실에 배정돼 있는 후원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좌진까지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은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김기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어쨌든 그동안의 재벌개혁이나 이런 어떤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금감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긴장을 했거든요.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김기식 원장을 뭔가 낭만을 시키려고 총공세를 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몇 가지 갈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찌됐든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 출장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기식 원장이 사과한 것처럼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을 그만둬야 하느냐,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는 정치권에서는 좀 이렇게 가야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그만둬라, 이렇게 정치 공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되니까 민주당에서 또 폭로하고 이렇게 폭로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국민들은 정치권은 늘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비서 프레임을 구사했잖아요. 마치 부적절한 뭐 여행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고 그렇죠. 고속 승진, 인턴이 어떻게 네. 실급 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승진할 수 있느냐. 많다는 거 실제로 아니에요? 많습니다, 예, 사실은. 국회안에. 그래서 이제 김기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안을 접하면서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저기 청문회 때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도덕성 문제 가지고 몇 가지 논란을 했었는데 근데 다 해명이 됐죠. 다 해명이 됐고 예. 실제 이제 일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죠.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사실은 그런 포부를 밝혔어요. 뭐냐면 카드 수수료 인하 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부업 그 최고 이자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34.9%에서 27.9%로 네. 약 7%를 낮추는 것도 김기식 의원 시절에 김기식 의원이 주도를 했는데 네, 네. 이 부분 더 낮추겠다. 그리고 또 저축은행 고금리 문제도 좀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어떤 서민 위주의 네. 정책을 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하는 것을 또 따져봐야지 않겠는가. 네. 물론 이제 이게 사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한테 눈높이 안 맞는 측면은 있지만 네. 업무 능력을 좀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이제 여비서 프레임 관련해서는 여의도에 수많은 여성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레임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이 해당 여비서도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이런 언론과 그리고 보수정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네.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 문항 설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방송 오기 전에 네. 봤습니다. 이번 설문 과정을 보면 이제 TBS 의뢰 조사는 한 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네. 발제를 하고 또 한 주는 보도국에서 발제를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팀에서 발제를 했고 워딩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리얼미터 조사팀이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 내용은 뭐냐면 네. 설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최근 임명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사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문 모두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그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이런 네. 이제 부정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반대 얘기, 이것은 관행이었다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을 만약에 설명을 넣었으면 네. 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네.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문항대로 네. 내일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등한 관계, 혹은 네. 앞에 질문을 빼고, 네. 설명을 빼고, 네. 그냥 드라이하게 질문을 내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 하면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다음 주 월요일쯤 다음 주 월요일. 나올 텐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작년 저희가 6월에, 전화 연결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작년 6월에, 예. 외교부 장관,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당시에, 네. 당시에도 뭐 야당이 반대를 해서 굉장히 오랜 그 기간 후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네. 당시 이제 임명 강행이 56%, 임명 처리가 34%.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입장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저희 리얼미터 조사를 두고 운항에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꿔서 다시 바로 다음날 했었습니다. 이번처럼 네. 했었는데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 결과로 오히려 찬성이 더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많은 분들이 그냥 통계학적으로 이 워딩만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뭐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또 언론학적인 뭐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라이하게 질문을 해도 네. 한 5% 정도 안팎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근데 지금 격차는 50대 33, 네. 17%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결과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합당한 또 그 문제 네. 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조사 한번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빠른 날짜에 모셔서 네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4월
두 주차, 네. 두 번째 주차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소폭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이번 주 66.2%, 1.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제 김기식 원장 소식도 있었지만 또 높은 실업률, 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었다. 또 그 정시 모집 확대에 따른 그 대학 입시 문제로 인해서 뭐 네. 갈팡질팡, 또 대혼란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또 그 쓰레기 재활용 논란도 이번 그거 주까지 컸죠. 계속 또 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폐비닐 문제는 주부들이 정말 네, 좀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가끔 분리수거 버리거든요. 같이 하시나요? 예, 예. 부인이 이제 요청을 하면 아, 제가 이제 부인이 요청할 때까지 계시면 근데 거의 뭐 7, 80% 를 알아서, 제가 이제 알아서 움직이셔야죠. 말을 이제 잘하시네. 내놓으면 이제 부인이 70, 80% 는 얘기하기 제가 전에 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서. 물론 제가 하기 전에 하는데 아무튼 네.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고공행진을 한 4주간 이어가다가 지난주부터 소폭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민주당 지지율도 뭐 그러다 보니까 네. 4주 동안 이어가던 50%대 지지율을 이어가지 못하고 49.2%로 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이후 주간 집계론 최고 지지율이 네. 22.7%까지 오르는. 그렇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상당히 올랐네요. 김기식 원장 논란이 네. 이번 주에는 뭐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나타난다는 거죠. 네.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네. 이 김기식 원장의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여론전이 먹히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 계속되는 공세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제들을 민주당이 추가 폭로하면서 이제 양측의 폭로전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렇게 좀 딱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이제 조만간 4.27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데 다시 또 근데 저는 뭐 될까요? 김기식 이슈가 네. 그 많이 가야 내주 초까지일 것 같고요. 내주 초. 내주의 월화 정도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 분위기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당의 또 경선, 네.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에 경선이 이제 4월 20일 정도에 예, 끝나나요? 지금 20일 늦으면 결선 투표까지는 24일까지인데 예. 대개는 뭐 20일, 22일 정도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방선거 구도가 잡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지속적으로 오래 갈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흐름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이념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념 공세가 주로 대북 문제 네. 이런 쪽의 이념 공세가 예. 초점이 뒀다면 최근에 이제 개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지공 개념 네. 그러다가 이런 어떤 김기식 금감원장 같이 좀 진보적 인사가 네. 전진 배치하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색깔 공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문수 후보 서울시장 후보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청와대가 예를 들면 이 북한 친북 인사들이 마치 뭔가 네. 포진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면서 흔히 말수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를 유발을 해서 이게 드러나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조금 올랐거든요. 네. 여러 효과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샤이보수층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인용 공세에 맞물려서 좀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폭로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은 뭐 묻지마 폭로전이었다면 지금 새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김기식 원장도 또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게 뭐 다음 주에는 그 소강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택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여부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네. 지지율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9%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래간만에 60%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네. 만약에 이 하락 곡선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일간으로 보면 6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만약에 64, 63, 62 이렇게 떨어지면 65%까지. 네, 일간으로 보면 65.2%인가요? 네.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예, 만약에 이게 이제 60% 초반까지 떨어지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이 김기식 원장
거치 문제 때문에 당장 남북 그 정상회담 문제도 있지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네.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초 중반까지 지지율이 지금의 수준에서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당장 당에서 여당 내에서 반론이 점점 커질 가능성.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기식 원장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도 좀 있었고요. 쓰레기들은 특히 이제 또 교육부에서 입시제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입시제도 어제 네, 발표했죠. 이 문제도 네. 상당히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여론이라는 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어떻게 프레임이 잡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네. 의견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교육제도 같은 경우도 입시제도 발표했는데 혼란 막 이런 식의 네. 키워드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사실 올 초에도 최강 비단, 그래서 최저임금, 강남 집값,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남북 관계 특히 이제 정상회담 뭐 이런 게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 확 풀린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도 좀 잡혔고요. 어느 정도 부동산 어느 정도 예 지금 뭐 집값 안정화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네.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 남북 정상회담보다 하여튼 김기식 원장 관련된 뉴스가 훨씬 뜨거운 상황임에는 네.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의 몇 바닥씩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그쪽에서는 남북 큰 정상회담은 지금 막 건드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국내 현안으로는 가장 뜨거운 현안임에는 네.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평창올림픽 이전 직전의 네. 모습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제 남북 그 단일팀 문제로 네. 인해서 20대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었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60%대 초중반까지 빠졌었는데 네. 바로 이제 평창올림픽 준비 기간으로 들어서면서 조금 좋은 소재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이제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또 여러 가지 긴밀하게 이제 진행돼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 소식이 당분간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난 평창올림픽 전처럼 60% 초중반까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지층, 콘크리트 네. 지지층이 좀 버텨주는,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래서 지금 중도층하고 무당파층 중에서 그래도 계속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70%까지 받쳐줬던 분들이 네. 지금 소폭 이탈한 거거든요. 근데 아. 그분들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60%를 그래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김기식 원장이 사퇴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 60%가 넘어간다라고,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지금 입장은 좀 어쨌든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몇 시간 좀 지켜볼 겁니다. 더 지켜보는데 어지간하면 밀고 나갈 뜻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식 원장이 사실은 취임을 해서 아마 정책 능력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5월달에 6월달에 굉장히 예를 들어 서민 친화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흔히 말하는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을 유심히 보겠지만 특히 또 부당한 정치 공세 측면도 상당히 강해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의 아마 주 초까지는 내주 초까지는 유심히 좀 국민 여론을 좀 지켜볼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폐비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도 직접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직접 네. 사과도 하셨는데 어쨌든 남북 단일팀 논란이 있을 때도 네. 그때 비슷하게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 세심하게 네, 살피지 네, 못했다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 저희가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80분이 모자라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눈에 띄는 조사가 리얼미터 조사로 나왔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되더라도 야당 네. 그러니까 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블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2배. 조심해야 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네, 예. 네. 2배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선보다는 예선이 중요한 선거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5월 말까지 가서 보수 후보들이 만약에 단일화 연대를 한다라고 하면 또 판이 네.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구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당선이 된 분이 서울시장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조사였었고요. 네. 지금 이제 정당별 그 후보별 충성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아직 자당 지지층으로부터 한 70%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당으로부터도 네네. 지지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7대 후보 3, 같은 경우는 30%는 반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른 후보 일부도 가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 가까이 네.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은 82.5%로 가장 높은 그 정당 충성도를 보이고 네. 있었습니다. 다른 박영선 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김문수 그래요? 후보랑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여러모로 지금 유리한 지점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군요. JTBC에서 보도도 비슷한 네.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는 이제 당내 적합도를 하지 않았는데 네. JTBC는 당내 적합도까지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소폭 앞서는 그런 우상호 후보보다는 소폭 앞서는 그래서 지금 2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2위를 하느냐 근데 현재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원순. 예, 그 2, 3위 후보 간에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그래서 이제 우상호 후보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예. 그 파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2위 싸움이 좀 바뀔 수 치열해질 것 있을까요? 같고요. 그건 이제 박시영 부대표님. 박시영 부대표님. 네, 지금 JTBC 조사 결과를 좀 보면 네. 차이가 좀 제법 나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와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간의 갭이 꽤 차이가 네. 나는데 이제 기간이 사실 많지는 안 남았습니다. 뭐 그렇죠. 18일부터 여론조사 들어가니까요. 네.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6일 남았네요, 6일. 6일 남았나요? 예. 예. 별로 안 남아서 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원들 표심에서는 약간 좁혀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지역 열심히 다니시면서 뭐 호남 당원들이라든가 기존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꽤 획득했다라고 각자가 또 주장하니까 네. 그걸 이제 어디까지 확인할지는 모르는데 확인하면 안 왜냐하면 되잖아요. 당원 대상의 예. 조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TV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 그래서 당원 표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민주당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 네. 당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결선 투표 가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냉철히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남북관계 변수가 제일 큰 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여전히 이제 굉장히 큰 변수인데 그 밖에 다른 이런 국내 정치 현안들이 지금의 이 상황, 1, 2, 3위 수준을 바꿀 수 있는, 민주당 경선 말고요. 이제 어쨌든 3자 구도가 됐기 때문에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여러 보도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우호적인 네.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여당이 유리한 그래서 2008년 총선 때처럼 2007년 대선 이기고 2008년 총선을 당시 새누리당이 네. 이제 많이 이겼던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꽤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결선 투표 관련해서는 국내외 이제 선거 사례를 보면은 네. 40%를 1등이 넘으면 2차 투표, 결선 투표가 있어도 그걸 뒤집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상호 의원이 네. 뉴스공장 나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 관련해서 지금 여의도 정가는 꽤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관련한 여론조사를 TBS 의뢰로 어제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사퇴 찬성 의견이 50.5%로 나타났고요. 사퇴 반대 의견이 33.4%로 나타나서 대략 5대3 비율로 사퇴 찬성 의견이 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서울이 57%로 예상외로 가장 높았습니다. PK 지역보다 높았는데요. 부산, 경남이 55.7%, 대구, 경북이 50.2%, 네. 경기, 인천 순으로 49.5% 순으로 사퇴 찬성이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사퇴 찬성 의견이 59.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50대 53.4%, 그 다음이 30, 40대보다도 20대가 50.6%가 사퇴 찬성해서 30, 40대보다도 높아서 60대, 5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다른 당 그리고 무당파층이 사퇴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바른미래당이 84.9%가 사퇴 찬성에서 가장 높았고요. 한국당이 84.1%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사실은 이 논란이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네. 있는 건데요. 유례 없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군요. 특히 이제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면면씩 막 쓰고 네. 그러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여론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이게 집중 포화를 하고 있고, 또 야당이 어쨌든 선거도 다가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고공행진을 근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작년 저희가 6월에 전화 연결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네, 작년 6월에 예. 그 외교부 장관,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당시에 네. 당시에도 뭐 야당이 반대를 해서 굉장히 오랜 그 기간 후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임명 강행이 56%, 임명 처리가 34%.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입장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저희 리얼미터 조사를 두고 운항에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꿔서 다시 바로 다음날 했었습니다. 이번처럼 네. 했었는데,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 결과로 오히려 찬성이 더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많은 분들이 그냥 통계학적으로 이 워딩만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뭐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또 언론학적인 뭐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라이하게 질문을 해도 네. 한 5% 정도 안팎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근데 지금 격차는 50대 33, 네. 17%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김기식 금감원장이 외유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결과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합당한 또 그 문제 네. 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조사 한번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빠른 날짜에 모셔서 네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4월 두 주차, 네. 두 번째 주차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소폭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이번 주 66.2%, 1.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제 김기식 원장 소식도 있었지만, 또 높은 실업률, 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었다. 또 그 정시 모집 확대에 따른 그 대학 입시 문제로 인해서 뭐 네. 갈팡질팡, 또 대혼란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또 그 쓰레기 재활용 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기식 원장이 사과한 것처럼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을 그만둬야 하느냐,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는 정치권에서는 좀 이렇게 가야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그만둬라, 이렇게 정치 공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되니까 예. 민주당에서 또 폭로하고 네. 이렇게 폭로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국민들은 정치권은 늘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비서 프레임을 구사했잖아요. 네. 그게 마치 부적절한 네. 뭐 여행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고, 그렇죠. 고속 승진, 인턴이 어떻게 네. 시급 뭐 이렇게 빠른 시간 그런 안에 일이 승진할 수 있냐. 많다는 거 실제로 아니에요?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야 그래서 돼. 이제 김기식 의원, 그러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안을 접하면서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저기 청문회 때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도덕성 문제 가지고 몇 가지 논란을 했었는데, 근데 다 해명이 됐죠. 다 해명이 됐고, 예. 실제 이제 일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쑥 들어갔죠.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사실은 그런 포부를 밝혔어요. 뭐냐면 카드 수수료 인하 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부업
그 최고 이자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34.9%에서 27.9%로 네. 약 7%를 낮추는 것도 김기식 의원 시절에 김기식 의원이 주도를 했는데 네, 네. 이 부분 더 낮추겠다. 그리고 또 저축은행 고금리 문제도 좀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어떤 서민 위주의 네. 정책을 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하는 것을 또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물론 이제 이게 사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한테 눈높이 안 맞는 측면은 있지만 네. 업무 능력을 좀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이제 여비서 프레임 관련해서는 여의도에 수많은 여성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레임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이 해당 여비서도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이런 언론과 그리고 보수정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 문항 설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방송 오기 전에 네. 봤습니다. 이번 설문 과정을 보면 이제 TBS 의뢰 조사는 한 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네. 발제를 하고 또 한 주는 보도국에서 발제를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팀에서 발제를 했고 워딩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리얼미터 조사팀이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 내용은 뭐냐면 네. 설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최근 임명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사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문 모두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그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이런 네. 이제 부정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반대 얘기, 이것은 관행이었다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을 만약에 설명을 넣었으면 네. 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문항대로 한번 내일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등한 관계, 혹은 앞에 질문을 빼고 그 설명을 빼고 그냥 드라이하게 질문을 내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 하면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다음 주 월요일쯤 다음 주 월요일. 나올 뭔가를 좀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호재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쉬운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하기에는 좋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20대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50.6%가 찬성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혜 시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20대가 민감한데 불공정 행위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공세를 나설까 보면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피감기관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외유 나간 것들이 사실은 거의 보편적으로 좀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국회의원들은 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이 대다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보좌진들, 비서나 보좌진들 이 대동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이 상당수는 후원금으로 본인들 의원실에 배정돼 있는 후원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좌진까지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은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김기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어쨌든 그동안의 재벌개혁이나 이런 어떤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금감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긴장을 했거든요.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김기식 원장을 뭔가 낭만을 시키려고 총공세를 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이걸 구분해서 몇 가지 갈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찌됐든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 출장